보면, 자, 지도상 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에 8,000가구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거리가 10억의 거리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일정 부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요즘에 용산 개발이 다시 추진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용산 신도시라고 쳐도 요즘에 검색이 많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용산에 정비기지창 부지가 있습니다. 철도 코레일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8,000세대 정도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5월 6일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 용산이 실제로 매수 문의 전화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개발을 다시 추진, 정비창에 8,000가구, 정부가 7만 가구 공급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가 5월 6일자죠. 실제로 5월 6일날 5.6대책, 공급대책, 수도권 공급대책이 나왔습니다. 옛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따가 지도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용산공원이 있고요. 용산역이 있고요. 여기가 코레일 부지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이곳 땅을 샀다가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유휴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업무지구라고 표현하듯이 여기다 각종 업무시설 위주의 상업시설 위주의 업무타워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지금까지 지금 경기가 계속 좋지 않아서 하지 못했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당분간도 추가적으로도 뭐가 개발하기에는 워낙에 큰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 거의 30조가 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쉽게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이 많았죠. 그래서 장기 유휴지로 남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서울시와 손을 잡고 서울시도 당연히 이걸 오케이 했으니까 발표를 한 건데 지금 주택 공급을 하는 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제업무지구로 발표하는 것이 더 맞다. 용산의 어떤 내재 가치와 입지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맞지만 저는 이거를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택 공급이 들어가줘야지만 사업성이 좀 제고가 됩니다. 사업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무실이건 업무타운이건 이런 것들은 분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주택 같은 서울의 한복판의 주택 같은 거는 미분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그만큼 비율을 높였다면은 그만큼 사업의 안정성이 된 거기 때문에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죠. 더군다나 민간이 주도하던 사업에서 민관 합동, 특히 공공이 많은 어떤 정부나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역량을 쏟아부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확실히 좀 낫지 않을까. 사업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느낌이고 그 혹자들은 여기 8,000가구나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폭탄 아니냐, 주변에 어떤 가격이 좀 흔들리는 나쁜 부정적 방향으로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해주시는데 저는 거기에는 크게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말씀 누차드립니다만 공급 물량이 숫자가 몇이냐의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급 물량이 5,000세대나 만세, 물론 숫자가 얼마냐인 건 알아야겠지만 그게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량이 8,000가구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강원도 산골마을에 들어갔다. 이거 공급 폭탄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일대 그 동네가 다 쑥대밭이 돼요. 가격이 훅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8,000가구가 용산에 들어갔다.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미미한 숫자, 전체적인 수요에 비해서 미미한 숫자라니까요. 전국적인 수요를 갖고 있는 용산이기 때문에. 헬리오시티가 만세대죠. 네, 그런데 미분양 갔습니까? 9억에 분양했지만 17억, 18억 가는 거죠. 물론 일반 분양은 한 1,500개였지만 여하튼 간에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인지도가 있고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공급이 많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고요. 여기서 8,000가구 중에 전부가 일반 분양은 아닐 거고 일부는 당연히 상당 비율이 이제 공공주택으로 들어갈 거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거고 나머지가 일반 분양할 텐데 그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요즘 얘기하는 로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상당한 차익이 생기지 않을까 들어요. 물론 이곳은 도시개발 사업 방식이다 보니까 공공택지가 아니라서 일반 분양은 당연히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당첨받으신 분들은 최소 수억 원의 수익은 그냥 기본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는 땅을 우리가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그 주변 일대를 구입하시는 게 좋겠고 어쨌든 용산 전체에 대해서 큰 호재가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8,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8,000세대가 이제 아파트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업무타운도 당연히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사업성 제고나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주택의 비중을 높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예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서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있죠. 예, 요렇게 정말 멋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감도는 여러 개가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이제 계획을 하려다가 무산됐는데 뭐가 됐던 간에 다시 추진한다는 건 굉장히 저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7만 가구를 공급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용산정비창에 8,000가구, 용산정비창 8,000가구 및 각종 유휴시 시설에다가 15,000가구, 그 다음에 중공업 이전에다가 7,000가구. 그러니까 중공업지가 그 성수동, 영등포, 뭐 창동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런 쪽에 있는 공장 이전하면서 거기다가 주택을 짓는 겁니다. 당연히 그쪽 지역의 땅값이나 아파트, 빌라 가격 다 올라가겠죠. 중공업지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심의 공실재활용 8,000가구. 뭐 그렇다고 치고 공공사업이니까. 그다음 공공성 강화의 재개발 2만 가구인데 요거는 공공재개발로 해갖고 재개발 사업 촉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요거는 상당히 힘들어 보여. 왜냐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사업성 재고가 안 된 상태에서 속도를 과연 낼 수 있을까?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용산정비창이 한 거의 15년 표류 상태였는데 8,000가구를 주상복합 아파트 등등에서 8,000가구를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도상 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에 8,000가구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그 센트럴파크 그 중앙공원이고요. 이쪽이 한남뉴타운. 대충 위치 아시겠죠? 아래쪽이 이제 반포가 되겠고요. 건너가게 되면 바로 여의도가 있고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데 강남권이라든가 여의도 도심권까지 다 갈 수 있는 핵심 노른자기 땅이다. 80만 평의 센트럴공원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의 중심부에 있다. 여러 가지 어떤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땅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일대의 주변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된다. 서구이천동, 동부이천동, 원효 용문동, 위쪽에 서계 청파, 효창동까지 이런 동네까지도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용산이라는 어떤 그 키워드 용산이라는 가치가 더 증대되기 때문에 용산구라고 들어가는 전체 지역이 저는 호재를 받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 지역에 지금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이제 몇몇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마레프도 있고, 뭐 대형이 아니라 대단지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저는 이런 것들도 호재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8,000구가 빵 터졌을 때, 물론 순차적 공급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물량이 일시적으로 많을 때는 주변이 약간 주춤할 수, 전세가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건 뭐 시간 해결될 문제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매매인데, 매매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도 오히려 혜택을 본다고 봐요. 왜냐면 이 물량 자체가 소화가 될 거는 당연하거니와 상당한 많은 핏값을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용산이라는 특성상. 그렇게 되면은 여기랑 입지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물론 이쪽이 훨씬 좋지만 거기에 비율에 맞게끔 얘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얘가 보통 한 15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25평이 25억이야. 이 거리가 10억의 거리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일정 부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단지까지도 저는 호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지금 전염병서부터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된다는 전제가 깔리죠. 지금 이게 21년 정비구역 그 다음에 23년 분양 뭐 이렇게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 거다 보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경기 회복하고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그 전제 하에서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발빠른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용산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그 제보가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용산이 갖고 있는 이게 이 8,000가구가 서울의 어떤 용산이라는 입지가 아닌 다른 곳에 났으면 이 정도까지 파급이 아니에요. 근데 한복판에 8,000가구가 들어오는 거는 사실상 거의 유례가 없죠. 유례가. 그죠? 전무후문 8,000가구가 전부 다 그 기존 조합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는 물론 업무직으로 개발됐으면은 지금의 어떤 그 8,000가구 주택으로 들어오는 아파트로 들어오는 것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냈긴 했겠지만 뭐 그게 뭐 한정 없이 기다리면 너무 지루하니까 어쨌든 간에 개발을 가시화됐다. 그리고 정부나 서울시가 이쪽 어찌됐건 간에 현재 정부의 성향이 어떤 공격적인 그 부동산 활성화하고는 반대의 개념의 어떤 정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은 뭐 지속적으로 하는 뭐 그게 공급을 위한 목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개발이 되는 거다 보니 이 주변 일대의 가격 상승이 저는 조금 이 시국이 풀리게 되면 풀려있는 유동자금과 이런 호재가 겹치게 되면서 왜냐면 호재가
국제업무진구보다는 호재가 좀 적어진 호재이긴 하지만 주변에 호재가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엔요. 발표되는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집중될 수 있다고요. 수요가. 그렇게 돼서 어떤 상당한 큰 파급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